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한 잭 러셀 테리어의 견주는 산책을 많이 하라는 강영욱의 조언을 들었고 1년 후에 다시 찾았을 때 그는 40kg가 감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1년 동안 매일 산책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도 종종 많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영상 한번 출연했다가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유경입니다. 이유경은 2010년에 학교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가을 폭염에 대한 뉴스 인터뷰를 진행했다는데요. 열기도 더 더해지고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어떤 분이 불쾌지수녀라는 제목으로 해당 클립만 유튜브에 올렸고 이는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뭔가 중독성 있는 멘트의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요. 리듬이 귀엽다는 호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모으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튜브 시대가 되며 많은 분들이 불쾌지수녀 패러디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혁형이라는 유튜버가 리믹스한 불쾌지수 리믹스라는 영상은 더욱더 어마어마한 중독성을 제공하며 500만 뷰가 넘는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그대로 GRN이라는 광고에도 쓰일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그렇게 그녀가 악기로 쓰이는 동안에 이유경은 춘향 선발 대회에서 4위를 한 후 전주 방송 앵커를 맡아 진행하고 JTBC 스포츠 아나운서로도 입사하여 축구 리포팅도 했었는데 2017년에는 방송국 입사 후 첫 인터뷰이었던 축구선수 정혁과 결혼하여 딸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비슷하게 운동신경 1도 없이 운동하여 유명해진 분도 있었는데요. 혼자서 공을 2번이나 맞는 몸개그를 보여줬었는데 짐볼녀라는 별명으로 큰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2021년 PIXID라는 채널에서 해당 방송 5년 만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후로 운동을 열심히 해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야호 할아버지입니다. 무한도전에선 식객 특집에서 유재석이 요리 비법을 알려주신 김상덕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드립을 쳤고, 제작진은 진짜 알래스카 김상덕 씨 찾아볼까? 라는 자막을 썼는데, 죄와 길 편에서 정말로 알래스카에 가서 김상덕을 찾아 겉절이를 담가주고 오라는 벌칙을 받더니 정말로 알래스카의 김상덕 씨를 찾으러 가는 특집까지 방송합니다. 앵커리지 한인회관을 찾아가 무한도전 많이 보냐는 질문에 한 할아버지가 많이 본다고 대답하였고, 노홍철이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며 무한을 외치자 무야호라고 하며 웃음을 줬었습니다. 막상 방송 때는 5초도 되지 않을 만큼 짧게 해당 분량이 지나갔고 크게 회자가 되지 않았었지만 무한도전 팬페이지 인스타그램인 이토머에 해당 클립이 올라오며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MBC의 5분 순삭 채널에도 무야호 할아버지가 썸네일에 들어가는 등 일반인 레전드로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고,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패러디 소재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퀄리티들의 무야호 리믹스가 대한민국 유튜브를 씹어 먹었는데 2021년 상반기는 제목에 무야호만 들어가도 몇십만 회는 그냥 찍어버리는 등 말 그대로 무야호의 전성기였습니다. 무야호 할아버지는 2021년 말에 근황올림픽을 통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었는데 교민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하네요. 2021년이 무야호의 해였다면 2022년은 소울리스좌의 해였습니다. 2019년 윤쭈꾸라는 에버랜드 직원 채널에 올라온 아마존 익스프레스 현역 근무자가 보여주는 랩 직캠이라는 영상에서 부른 노래가 큰 인기를 모으는데요. 3년이 흘러 김한나라는 여성 직원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티타남이라는 에버랜드 채널에서 올리는데 굉장히 퇴근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지만 확실한 딕션에 생기발랄함이 넘치는 목소리로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2천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작년 최고의 인기 동영상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솔리스좌의 인터뷰만 하여도 400만 뷰가 넘게 나오는 등 작년 초 최고의 핫이슈였고, 이 영상 역시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가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가사를 조금만 바꿔도 광고가 되기에 많은 광고들 역시도 크게 주목했었는데, 에버랜드에선 당연히 솔리스 좌를 데리고 장미 축제와 캐비 광고를 촬영하였고, 쿤다를 시작으로 바디오씨 있습니다. 콜라포, 열을 얼립니다. 더위 날립니다. 11번가 아마존, 쌤 있습니다.
개인 고양이 템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솔직히 좋습니다. 거기는 자주 좋습니다. 티웨이 항공, 제주 좋습니다. 방콕 좋습니다. 이니스프리, 좋습니다. 잡티 고민 잡습니다. 락토피 등 A급 탑티어 연예인 못지않은 광고를 짧은 시간 안에 촬영해냅니다. 게다가 기아와 삼성의 경기에선 시타를 하더니 1일 치어리더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인 배성재의 텐에도 게스트로 출연하고 BBC 코리아와 인터뷰까지 하는 등 말 그대로 대세가 되는데요. 그녀는 2년간 2번씩 쪼개기 계약을 하여 4년간 에버랜드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이후로는 아예 티타남을 운영하는 마케팅 팀으로 재계약했지만 결국 퇴사했다고 하네요. 현재는 솔리스 한나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직접 만들어 종종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전반기가 솔리스 좌의 시대였다면 후반기는 바로 오빠 차이서의 시대였는데요. 그녀는 2020년 틱톡에 해당 영상을 올렸고 이를 한 페북 페이지에서 허가며 이미 2020년에도 나름의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 왕간다라는 채널이 이를 또 퍼와서는 틱톡 로고만 없애고 다시 올리며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을 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악플을 달지 않는 영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또 다른 영상으로 눈호강하고 가세요 라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 영상 역시 오빠 차이서만큼은 아니어도 큰 인기를 모으며 단 2편의 영상으로 대한민국을 씹어먹게 됩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유명해져도 절대로 그녀가 정체를 밝히지 않아 세이크 L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코미디 빅리그와 SNL 코리아 같은 개그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댄스를 따라 했지만 원조의 포스를 능가하는 분은 없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 하던 중 결국 근황올림픽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학창시절 육상 선수를 하며 춤을 많이 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도 출연하여 해당 댄스를 재현하기도 했는데 원조 인물 역시도 원본의 느낌을 따라가진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씹어먹었다기보다는 특이하게 유명해진 분도 있는데요. 사기당해서 늑대 키웠다는 아저씨입니다. 생생정보통에 나왔었는데요.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사육장을 만들어 늑대를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주인을 알아봐서 사육장에 들어가도 오히려 강아지처럼 애교도 부리곤 했는데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자식처럼 키워왔다고도 합니다. 늑대를 키우게 된 연유를 물어보니 늑대개라고 하여 수입해왔는데 늑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9마리에 5천만 원 주고 사왔다고도 합니다. 늑대를 키우기 위해 이사만 3번 하고 밤마다 20kg의 생고기 식사까지 만드는 등 굉장한 정성을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돈 많고 책임감 많은 분이라며 찬사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사기당해서 늑대 키우는 아저씨로 캡처짤이 올라오며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해당 늑대 주인이 자랑거리 갤러리에 늑대를 키우는 건 완전 자랑 아님? 이라고 쓴 글이 발굴되는데요. 몽골의 어미 품에서 각각 3마리씩 훔쳐온 녀석들이라며 서로 크기가 다른 것은 각기 다른 세 곳에서 늑대 새끼들을 잡아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수박 반통을 껍질까지 갉아먹은 모습도 보여주고 베란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파트에서 이사와 한적한 시골에서 사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24시간 붙어있다 보니 본인을 엄마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농장과 주주클럽에도 출연했다며 당시에 사진도 보여줍니다. 하울링이라는 영화에도 이 집 늑대가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 늑대를 복원하고자 하는 소박하고 원대한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늑대를 데려왔다고도 밝히는데 사람들은 결국 밀렵한 거 아니냐며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는데요. 늑대개인 줄 알고 데려왔다고 거짓말하여 방송을 탄 것과 불법이라 방송에서 한국에 데려온 경로 등을 밝히지 않은 거 아니냐는 공격을 받았고 어미 늑대만 불쌍하다며 해당 글쓴이를 파렴치한 밀렵꾼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해당 방송 클립이 올라온 KBS 유튜브 채널에 늑대 주인이 직접 글을 남겼는데 밀수나 밀렵이 절대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데려왔으며 늑대를 데려온 경위를 자세히 밝히지 않은 이유는 방송의 재미를 위한 요청에 동의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늑대를 사와서 키운 아저씨가 방송의 주작질로 사기당해서 키운 아저씨가 되어버린 건데요. 그 주작
때문에 오히려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냥 늑대를 몽골에서 사와서 키웠다 보다는 사기당해서 키웠다는 게 훨씬 재밌는 스토리 같긴 하네요. 몽골에서의 늑대 사냥은 우리나라의 멧돼지 사냥 마냥 합법이기에 사냥꾼에게 생후 일주일 이내에 눈뜨지 않은 새끼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임신한 늑대를 쫓았기에 훨씬 비싼 5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네요. 방송에 나온 9마리는 모두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다고도 합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네요.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